반갑습니다. 업사이드 시간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에 그리고 하는 공식 아시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것은 항상 최단거리죠.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고 pH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 그럽니다. 이거 증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런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에 대하여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의 방식을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점을 찾아주면 끝이죠. 그러면 두 점 사이 그리고 하는 공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증명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꼭지로 원과 직선 사이 그리고 하는 공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보시면 지금 APB 삼각 이게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AP 곱하기 BP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의 절반.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pH는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좌표를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미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P점을 x1, y1, 항상 P점은 x1, y1으로 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준 다음에 바로 밑으로 쭉 내려준 다음에 그러면 x좌표가 같아지겠죠. 그 점을 이렇게 둡니다.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하게 또 이렇게 만나는 점을 뭐라고요? 이 점은 y축 위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왜? y좌표는 똑같고 x좌표만 달라지니까 알파, y1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P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P 길이를 보면 뭐 간단하죠. AP 길이는 x축에 평행한 그런 어떤 크기니까 이게 x1이 될 거고 여기가 알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그냥 빼주면 되죠. 거기다 절대값을 붙여주면 확실하게 정의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BP의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BP의 길이는 보니까 y축에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x값은 같으니까 y좌표만 다르니까 y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한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BP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B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B 길이는 두 점이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이니까 두 점 사이 그리고 하는 공식 x1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 y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합의 루트값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공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A점과 여기 있는 B점을 원래 주어져 있는 이 직선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알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 식을 여기 알파 자리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B점을 L에 대입한 다음에 이 식을 베타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 베타 자리에다가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분 AB의 길이에서도 마찬가지 알파 자리, 베타 자리에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한 이 식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넣은 다음에 정리해주면 이렇게 AP의 길이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AB의 길이는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를 통분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린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 구했습니다. 자, 보면 AP 길이는 이거고요. BP 길이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AB 길이는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어진 식 있죠? 이 식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증명 방법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합니다. 자, 방법은 뭐냐고요? 일단 P점은 무조건 x1, y1입니다. 그죠? 그 점에서 이 직선에 대하여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올립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점 하나를 잡고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게 x1, y1이었으니까 이 b점을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이 x의 좌표는 똑같으니까요. x1에다가 y 값만 다르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닮은 비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 닮은 비는 이런 거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꼴입니다. 자, 봅시다. 역시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이게 왜 닮은 꼴인지는 쉽게 보이죠.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면 여기 90도니까요. 여기도 90도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 될 거고, 여기가 만약에 x각이면 여기가 x각 되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개는 닮은 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닮은 비를 사용합니다. 닮은 비. 자, 닮은 비를 사용하면 이거 닮은 비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면 PH하고 PB, PH 길이와 PB,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중에서 중간변 PH와 그 다음에 PB, 가장 긴 변을 비를 가지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정리해주면 중간변이니까 중간변의 길이 EB 길이, 그 다음에 가장 긴 변 AB 길이, 이 비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러면 PH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작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좌표로서 표시를 했지만 여기 나오는 큰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은 크기만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원래 주어져 있는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 찾을 때는 x의 배나량분의 y의 배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때 이런 직선의 기울기는 뭐 어떻게 되냐면 x의 배나량, y의 배나량, 그쵸? 요놈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어떤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면 x의 배나량분의 그 다음에 y의 배나량, 요놈을 가지고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울기를 정합니다. 여기는 지금 y의 배나량이 음수가 되니까 기울기가 음수 나올 거고요. 여기는 둘 다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x의 배나량,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x의 배나량, 그 다음 y의 배나량, 이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크기만 알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x의 배나량을 b, 그 다음에 y의 배나량을 절대값 a, 이렇게 해서 크기만을 정리를 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비례식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EB 길이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AE 길이가 절대값 A니까 빗변 AB 길이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 PB 길이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풀이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PB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길이는 그렇죠. Y축에 평행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Y좌표의 차의 절대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식을 이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B를 L에 대입하면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걸 베타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베타 자리에다 넣어주면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식이 생긴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합시다. AB 길이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죠. 자, AB 길이는 이거니까 그놈을 저 자리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이 녀석이니까, 그쵸? 이 녀석을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랑 EB를 곱하는 거잖아요. 얘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얘와 얘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B가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만 남겠죠. 공식 나왔네요. 자, 닮은 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은 산술기하 평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근데 굉장히 유용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도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자,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이 왜 항상 성립하는지 잠깐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 사라지겠죠. 얘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좌변으로 다 넘겼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 b, x, y가 실수이면 무조건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등식은 성립한답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얘가 0이 될 때니까 이럴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a분의 x,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 그냥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시간관계상 선생님이 정리를 미리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있는 수선의 발 h를 이렇게 x0, y0라는 좌표로 둡니다. 그런 다음에 ph의 길이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데 그게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세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a 값과 b 값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ph 길이의 제곱 이 식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건 ph 길이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코시 슈바르체의 부등식에 의해서 이런 식은 자연스럽게 성립한단 말입니다. 제곱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 성립합니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로 안에 있는 중가로 안에 있는 인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ax1 나오죠. 그 다음 by1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0 있으니까 마이너스 ax0 마이너스 by0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c를 한번 더해주고 여기다가 c를 더해주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이 다 똑같아지겠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이게 지금 정리하는 방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아까처럼 이 h를 이 직선에다가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0이 된단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 중괄원에 얘가 남는 식은 뭐가 되냐면 결국 이 녀석만 남는 겁니다. 이 녀석만.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요, 얘가 ph의 제곱이니까 얘가 ph 길이의 제곱이니까 양변을 얘로 나누면 얘가 우변으로 이항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녀석은 얘만 남았잖아요. 요놈의 제곱이니까 요놈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제곱이니까 양변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그 녀석은 가볍게 분모는 루트 들어가고 위에는 제곱이니까 절대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심플하네요. 그렇죠? 자, 이런 증명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증명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붙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과서 증명 방법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핵심이 뭐냐면 이 pH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게 핵심이에요. 기울기. p가 x1, y1이니까 h니까 결국은 요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쵸? 자, 그런데 원래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골령이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p분의 a죠. 됐나요? 그런데 이 l이랑 ph는 서로 간의 수직이잖아요. 수직일 때는 뭐 원래 기울기의 역수에 요놈의 역수의 마이너스 값이니까 a분의 b가 된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분수가 나와 있으면 서로 간에 엇갈려서 정리할 수도 있죠. 됐나요? 그래서 요놈이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놈이 b가 이쪽으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그놈을 k라고 놓자. 이렇게 임의의 상수를 가지고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핵심 중에 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pH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pH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x1 마이너스 x0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1 마이너스 y0의 제곱의 루트 값이잖아요. 됐나요? 근데 조금 전에 구한 요놈이 ak니까 ak 제곱, 여기는 ak 제곱, 그쵸? a 제곱 k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b 제곱 k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k 제곱을 묶어내면 결국 이런 식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k 값만 이 자리에 제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역시 제가 미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결국은 이 h를 x0, y0로 놓고 여기 주어진 식에다 넣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 식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아까 이 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식이 이겁니다. 지금 얘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이 x0 y0에 넣기 위해서 x0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y0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x0 자리, 여기 y0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그 자리에 대입합니다. 그 자리에 이 녀석을 대입한다는 거죠. 이 녀석을 x자리, y자리에 대입했더니 이렇게 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쭉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랬더니 k값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는 이 k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k의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 정리 방법 굉장히 아름다운 증명 방법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에 그리고 하는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증명 방법 중에서 하나 정도는 자기가 탐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